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장편 소설입니다.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또 한 번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읽어야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책에 이제 굉장히 그 남녀 관계에 대한 그런 성적인 그런 섹스를 하는 그런 묘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런 쪽에 몰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에 있죠. 다른 것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읽다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남녀관계의 어떤 연애구나, 연애소설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독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제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가 있는데, 이 토마시는 굉장히 바람둥이죠. 굉장한 바람둥이입니다. 책에는 약 200명, 그죠? 2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테레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레사는 이제 토마시하고 만나는 부부인데, 부부가 되죠.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토마시는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부부가 됐는데, 테레자는 이 토마시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모든 걸 건 사람, 사랑에 목숨을 건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토마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토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건데, 토마시 관점에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읽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유부남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하고 밥을 먹었어요. 혹은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그걸 바람 폈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커피 한 잔 할 수 있지,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토마시 관점에서는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도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왜 바람이냐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바람 핀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누구다? 테레자라는 거예요. 테레자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토마시는 합니다. 토마시는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이혼을 하니까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까지도 버려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기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테레자를 만나서 이제 다시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 거예요. 또 토마시는 200명의 여자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비나예요. 사비나하고도 이렇게 연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토마시하고 테레자의 관계가 나오고 토마시하고 사비나의 관계가 나와요. 근데 이 사비나도 또 어떤 남자를 만나요. 토마시하고 헤어지고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토마시를 만나면서도 또 프란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프란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전형적인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고 있죠. 딸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그렇게 한 20몇 년, 거의 25년,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사비나를 만나는 거예요. 사비나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거죠. 바람을 피고,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토마시하고 사비나는 좀 가벼운 인생, 그죠? 테레사하고 프란츠는 좀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테레자는 완전히 무겁게 사는 거고, 프란츠는 이제 사비나를 만나서 무거운 인생을 살다가 가벼운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책에서는 보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묘사가 됐으니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 토마시하고 사비나는 좀 가볍게 사는 사람이고, 테레자하고 프란츠는 좀 무겁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건드려 주는데,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조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지만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희생을 자식이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 그죠? 부모님한테 봉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프란츠 이 남자는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누라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참고, 마누라가 기분 나쁜 짓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프란츠는 뭐냐면은 그 아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여자, 그죠? 어머니도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한테 투영을 해가지고 아내를 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열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요즘 뭐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는 뭐 손잡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비나는 약간 이제 배신의 컨셉이죠. 배신. 부모님, 엄격한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릴 때 그랬다 이거죠. 어릴 때 그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토마시하고 테레자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육체적 관계는 별개다. 사랑 없이도 섹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갈등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끔 이제 저자가 이제 그렇게 글을 풀어갑니다. 사빈하고 프란츠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사랑을 하는데 프란츠가 이제 나중에 자기 가족을 마누라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을 깨고 사빈한테 매달릴까 딱 하는 그 순간에 사빈아는 딱 그 프란츠를 버리고 가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야,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어도, 너하고 섹스를 하고, 너하고 어떤 연애를 해도 그냥 엔조이지. 네가 가정을 깨고 오면은, 야,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나는, 그거를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또 다른 데를 가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가볍다, 무겁다.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이성이냐, 감성이냐. 행운이냐, 불행이냐. 그죠? 존재하는 거냐, 비존재하는 거냐. 공감하냐, 비공감하냐. 슬픔이냐, 기쁨이냐.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게 그냥 그 남녀 관계에만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읽으면은 이제 다 놓쳐요. 놓치는 게 뭐냐면은 존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삶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책의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다?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니체의 철학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니체의 철학을 이제 한마디로 뭐다? 영혼 회귀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반복된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그냥 불교의 윤회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저는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굉장히 반복하지 않습니까? 윤회설, 전생이 있기 때문에 현생이 있고, 현생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생이 있는 겁니다.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랑이 아니다. 그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든 걸 다 두 가지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가벼운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무거운 거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저자가, 그죠? 윌리엄 쿤테라는 지적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과연 무거운 것이 무엇이고,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무겁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인생을 그냥 가볍게 놀다 가는 거야. 인생 그냥 가볍게 살아.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것들을 이걸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하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업이 과연 우연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결국 우연이에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것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삶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밀란 쿤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독자한테.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토마시나 테레자의 그 남녀 관계, 사랑 관계, 야, 이런 바람둥이, 이 새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고 책을 읽고 분노하고 그러면은 놓쳐요, 책을.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놓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비나하고도 마찬가지. 사비나도 마찬가지고, 프란츠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뭐냐?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녀 관계에서는 가장 큰 게 성적인 거니까, 성적이고 사랑 얘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에 깔려있는 바탕이 깔려있는 그 철학이 뭐냐면은, 키치라고 하는 거예요. 키치. 여러분들, 다들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키치라는 용어를 알았으니까. 이 키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비나가 얘기해요. 사비나가 토마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거는, 내가 너하고 연애하는 것은 네가 키치하고 정반대라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키치라는 말의 그 뜻을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키치가 뭔데? 키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내가 너를 만나는 거. 내가 토마시 너 바람둥이잖아. 어? 바람둥이인데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그 바람둥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즉, 네가 다른 정반대라는 거야. 정반대. 그 바람둥이가 아닌 건 뭐예요? 정조자. 아까 그 테레사가 지키는 사랑은 고결한 거고, 사랑은 어떤 그런 정조관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잠자리를 하고, 섹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인 키치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사비나가 토마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키치가 있는 세상에서 너는 괴물이야. 토마시, 너는 괴물이야. 너 같은 놈은 괴물이야. 근데 나는 너 같은 괴물을 내가 사랑을 해. 왜? 네가 그런 키치 속에서 살아가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비나가 얘기합니다. 이 키치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한번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나올 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 뒤로 가요. 이제 책을 이제 다 읽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키치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키치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철학적인 용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야, 존재와 망각 사이의 환승력? 존재는 뭐고, 망각은 뭐고, 환승력은 뭐야?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비나가 처음에 이렇게 풀어줘요. 네가 키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러다 또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키치란 본질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똥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문 닫지 않습니까? 왜? 수치스러우니까, 더러우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고, 이런 것들이 배설이고, 또에 대한 절대적,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게 키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잘못된 그런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키치야. 그러면은, 똥이 뭐냐는 거야. 똥이 그러면 과연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똥의 이제 반대말이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신이죠,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섹스를 했겠냐 안 했겠냐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했겠냐 안 했겠냐. 우리는 상상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야, 그 에덴 동산에서는 똥을 넣을까 안 넣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던져요.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럼 천국에서는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천국에는 쾌락이 없을까? 이러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이 없을까? 즐거움이 있어야 천국 아닙니까? 그 즐거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쾌락이 없겠냐? 흥분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는 즐거움이 누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뭡니까? 행복.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푸른 잔디밭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죠? 피크닉을 가는 거죠. 가족들이 피크닉을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맛있게 싸운 김밥을 먹고, 행복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키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념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 혹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는 이제 공산주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슬로건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으로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그걸 느끼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 의미가 정말 개인의 삶에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중요하냐? 네 삶에 중요하냐? 이걸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혼자 먹는 거하고 같이 먹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 느끼는 행복하고 혼자 먹을 때 느끼는 행복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먹을 때 그걸 유대감이라고 얘기해요. 책에서는 유대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감이 있을 때에 또 더 행복을 느낀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키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키치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락을 풀어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이웃, 다른 사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피크닉에서 해서 가족들이 주말에 그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누리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 그게 정말 네가 추구하는 삶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키치를 이해 못하면은 이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비나하고 토마스하고 그 테레사하고의 연애 얘기, 남녀관계 그 사랑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성적인 부분이 막 묘사됩니다만 그것을 키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는 그 베토벤 얘기를 또 약간 언급을 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거냐는 거야.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묘비 얘기도 하고 막 합니다만은 우리가 죽으면 묘비가 나오죠. 묘비에 묘비명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이 과연 묘비명에 적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제3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왜곡인 거예요, 왜곡. 키치죠.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살 거냐, 무겁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구 제3자가, 야, 너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철없이 사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볍다, 무겁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는 이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누가? 판단 못 해요. 그게 이제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알아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두 번 살아보고, 세 번 살아보고, 네 번 살아봐야 비교가 돼서, 아, 이걸 내가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아, 딱 한 번 살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한 반복되면은, 이게 무한히 반복되고, 우리 불교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 반복되면은, 그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막 저자가 이 책에서 막 던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이 있고, 상대방, 너가 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돼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그런 키치 속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딱 한 번만 먹어요. 한 번만 먹고 죽어. 이 밥이 맛있는 밥인지 맛없는 밥인지 어떻게 알아요?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응? 이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밀랑쿤타라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 니체가 고민했던 철학이 이겁니다. 응?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지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그죠?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가볍게 살고 싶어요? 무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 것 자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오늘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